여러분, 만약 임금님의 뺨을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다. 대역죄인이다. 당장 목이 달아날 일이겠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정말로 임금님의 뺨을 때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임금님께 사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조선 성종 시절 한양 성박 주막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성종 12년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성박 송파나루터 근처에 덕본의 주막이라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주인장 김덕보는 올해 55살,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23 된 딸 연희가 다소곳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막 문을 밀고 들어온 손님은 평범한 차림의 선비 둘이었지요. 하나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 또 하나는 나이 지긋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막걸리 한 사발 하시겠소? 김덕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젊은 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지요. 날씨가 좋아 성박 구경을 나왔는데 목이 마르더이다.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뭔가 보통 선비와는 다른 기품이 있었거든요. 딸 연희가 막걸리를 따라 올리려는데 갑자기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비틀거리는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이봐, 술 내오지 못할까?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잔뜩 취한 모양이었지요. 김덕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양반은 요 며칠 계속 주막에 와서 행패를 부리던 자였거든요. 날이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뭐? 내가 취했다고? 이놈이 감히.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며 연희에게 다가갔지요. 연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허허, 이 곱상한 계집아이가 주인 딸이로구나. 오늘은 내가 술을 따라라. 양반의 손이 연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먼저 와 있던 젊은 선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부녀자에게 그런 무례를 범하다니 양반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양반이 휙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이놈은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오. 술에 취했다고 사람의 도리를 잊으셨소? 젊은 선비의 말에 양반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좌의정 나리의 먼 친척이다. 그게 어쨌단 말이오? 좌의정 친척이면 백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단 말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지요. 김덕보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선비 나으리, 제발 싸움은 그만하시지요. 제가 술값을 안 받겠으니. 아니요, 주인장. 젊은 선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오. 이런 일을 그냥 넘기면 세상이 어찌 되겠소? 양반이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세상을 걱정하는 선비님이시로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참지 않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덕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의 주막 주인. 내 딸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었으니 내가 책임져라. 펑. 주먹이 김덕보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김덕보가 피하려 했지만 취한 양반의 움직임이 예상 밖으로 빨랐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선비가 벌떡 뛰어들어 양반을 막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양반의 주먹이 선비의 어깨를 스쳤지요. 이놈, 비켜. 양반이 선비를 밀쳐냈습니다. 선비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덕보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지만 자기 딸을 희롱하고 자신을 때리려 하고 급기야 말리던 선비까지 폭행하다니. 20여 년 전 왜구와 싸우던 무관 시절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날이
그만하십시오. 김덕보가 앞으로 나서며 양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만져. 양반이 막 떨쳐내려는데 그만 술에 취한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젊은 선비와 부딪혔지요. 조심하시오. 김덕보가 황급히 손을 뻗어 선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그 순간 선비를 확 밀었습니다. 탁! 김덕보의 손이 선비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리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 뺨을 친 것이었습니다. 순간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덕보도 양반도 연희도 모두 얼어붙었지요. 그때 주막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전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내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년 사내, 처음 선비와 함께 온 그 사람이었지요. 아이고, 전하, 대체 무슨 일이신지요? 전하라는 말에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김덕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전하라고? 그렇다면 저 젊은 선비가 임금이란 말인가? 털썩 김덕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연희도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지요. 소인이. 아,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임금님의 뺨을 때렸다. 대역죄인이 되었구나. 삼족이 멸할 대죄를 지었구나. 양반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확 깨버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정내관, 진정하게. 임금, 성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전혀 화가 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전하, 어찌 이런 곳에. 소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내관이 임금 앞에 꿇어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자네 탓이 아니네. 내가 자네를 따돌리고 혼자 들어온 것이니. 성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린 김덕보를 내려다보았지요. 주인장, 고개를 드시게. 전하, 소인은 정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괜찮으니 고개를 들어보게나. 김덕보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성종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화가 나 있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잘못이 없네. 딸을 지키려 했고 무고한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이지 않은가. 하오나 전하. 소인이 감히 전하의 뺨을. 김덕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고의가 아니었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저 양반이 나를 밀었고 주인장은 나를 잡으려다 실수로 그리 된 것이 아닌가. 성종이 고개를 돌려 양반을 보았습니다. 양반은 벌벌 떨며 바닥에 이마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자는 분명 잘못이 있구나. 부녀자를 희롱하고 주막 주인을 폭행하려 했으며 나를 미쳤으니 말이네. 정내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한성부에 알려 저자를 잡아가둬야 합니다. 그때 밖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부 포교들이 여럿 달려왔습니다. 정내관이 미리 사람을 보낸 모양이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 포교가 숨을 헐떡이며 주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내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하께 없어 미행 중이시다. 조용히 하여라. 박 포교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뢰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신지요? 성종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포교, 이 주막 주인과 딸에 대해 조사를 하게. 저 양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낱낱이 밝혀보게. 전하, 저 주막 주인을 조사하라 하시옵니까? 그렇네. 하지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말이네. 저 양반의 행패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야. 박 포교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포교들이 양반을 끌어냈습니다. 양반은 살려주십시오, 전하. 소인이 잘못했나이다. 하며 울부짖었지요. 성종이 김덕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일어나 앉으시게.
내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전하, 어찌 감히. 괜찮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네. 주인장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일세. 김덕보가 조심스레 일어나 앉았습니다. 연희도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주인장, 저 양반이 오늘만 저런 것이 아닌 듯하네. 네, 전하. 사실은 김덕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리께서는 벌써 2달째 소인의 주막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술값을 안 내려 하더니 나중에는 소인의 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성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전하리께서 딸아이를 첩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인이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날마다 와서 시비를 거셨지요. 소인이 한 성부에 고하려 했더니 전하리께서 좌의정 댁과 연이 있으니 고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소인의 주막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셨지요. 성종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계셨단 말이군. 소인은 그저 딸아이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주막을 빼앗기더라도 딸아이만 무사하면. 김덕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종이 잠시 말없이 김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그대는 과거에 무관이었던 것 같은데. 김덕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찌 아셨나이까? 아까 저 양반을 막을 때의 몸놀림이 보통 사람과 달랐네. 무예를 익힌 사람이 분명하더군. 전하의 눈썰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인은 20여 년 전 전하의 선왕이신 예종 대왕 때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은 주막을 하고 계신가? 김덕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황송하옵니다. 괜찮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니 말해보게. 김덕보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인은 성종 2년 왜구 토벌에 참전하였습니다. 삼남 지방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였지요.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지요. 그때 소인은 부대를 이끌고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공을 세워 임금님께 상을 받기도 했지요. 허나? 그런데 얼마 뒤 소인을 시기하던 상관이 거짓 고변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왜구와 내통했다고 일부러 왜구를 놓아주었다고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은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었고 소인은 한낱 미천한 무관이었지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인은 관직을 잃었습니다. 김덕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역적 취급을 받았으니.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권력 없는 백성은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을. 성종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주인장, 그 상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네. 내가 직접 조사하겠네. 정한종이라는 자였습니다. 성종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정한종? 지금의 병조 참판 정한종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성종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한종은 현재 조정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탐욕스럽고 권세를 부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리고 아까 저 양반이 말한 좌의정의 친척이라는 것. 아, 그것 말입니다. 좌의정 나리께서는 정한종의 사돈이십니다. 성종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한종이 자기 사람을 시켜 김덕보를 괴롭혔던 것이지요. 주인장, 그대는 20년을 참고 살았구나. 소인은 다만 딸아이와 병든 아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병환 중이신가? 네, 전하. 안채에 누워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몸져 누웠지요. 소인이 억울하게 관직을 잃은 후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성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채를 보고 싶네. 허락해 주겠는가? 전하께서 이런 누추한 곳을. 괜찮네. 성종은 정내관과 함께 안채로 향했습니다. 김덕보와 연희가 황급히 앞장서 안내했지요. 안채에는 수척한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병색이 역력했지요. 전하. 부인이 임금을 보고는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편히 계시게. 일어나시면 안 되네. 성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이런 몰골로. 병환 중인데 무슨 몰골을 따지겠는가. 편히 누워 계시게. 성종이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의 손은 뼈만 앙상했지요. 어떤 병환이신가? 가슴에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의원이 보기로는 오래 살기 어렵다고.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딸아이만 잘 키우면 제한은 없습니다. 성종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선량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안고 병고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니. 내가 최선을 다해 좋은 의원을 보내겠네. 그리고 성종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인장,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김덕보가 성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 같은 천한 백성을 위해 천하지 않네. 나라를 지킨 충신이 어찌 천하겠는가. 그대는 억울함을 당했고 나라가 내가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네. 성종이 김덕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인장, 내가 약속하네. 진실을 밝히고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네. 그날 밤 성종은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라는 정내관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말이지요. 정내관, 나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이네. 밤이 깊어가자 성종은 주막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종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박포교를 불렀지요. 박포교, 정한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조사하라. 10년 전 김덕보라는 무관이 억울하게 관직을 잃은 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주막행패 사건까지 낱낱이 밝혀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박포교는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며칠 만에 여러 증거와 증인을 찾아냈지요. 10년 전 정한종이 김덕보를 모함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증언에 나섰거든요. 김덕보 장군은 왜구와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내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한종이 김덕보를 질투하여 거짓 고변을 올린 것입니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최근의 주막 행패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양반은 정한종의 조카였습니다. 정한종이 조카를 시켜 김덕보를 괴롭힌 것이지요. 김덕보가 주막이나 하며 살게 된 것도 내 덕이 아니냐. 이제 그 주막마저 빼앗아 완전히 망하게 해야지. 정한종이 조카에게 한 마리 증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성종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정한종을 잡아들여라. 정한종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병조참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임금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입을 닫히지 못할까.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억울함이 있는가. 성종이 호통을 쳤습니다. 대궐뜰에서 국문이 열렸습니다. 김덕보도 증인으로 불려왔지요. 20년 만에 다시 대궐에 들어선 김덕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덕보, 정한종이 그대를 모함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10년 전 왜구와 싸울 때 그대는 어떠했는가? 소신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고 끝내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김덕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함께 싸웠던 옛 동료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김덕보는 진정한 장수였습니다. 부하들을 아끼고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정한종이 시기하여 모함했을 뿐입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한종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무엇인가 충신을 모함하고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백성을 짓밟았으니 그대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는가. 성종의 목소리가 대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종, 그대는 병조참판의 직을 박탈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대의 재산은 몰수하여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 전하,
전하, 정한종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종이 김덕보를 불렀습니다. 김덕보, 그대는 억울함을 풀었네. 이제 다시 무관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가? 김덕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만 소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돌보고 딸을 키우는 것이 소신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명예라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께서 소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전하, 소신의 아내에게 좋은 약을 주시고 앞으로 관가의 횡포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소신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종이 김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네. 내가 직접 좋은 의원을 보내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는 엄히 다스리겠네. 김덕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내의원의 최고의원이 김덕보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부인을 진찰한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원은 귀한 약재를 써서 치료를 시작했지요. 한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기적처럼 부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부인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많이 약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연희가 기뻐 울었습니다. 김덕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성종은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경들, 나는 최근 백성들 사이로 나가보았네. 신하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미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네. 우리 관리들 중에는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더군.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한종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네.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을 괴롭혔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네. 성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들의 행실을 엄격히 감찰하겠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벼슬이 높든 낮든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네. 명을 받들겠나이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임금님께서 미행 중에 주막 주인을 만나셨대. 주막 주인이 실수로 임금님 뺨을 쳤는데 임금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더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임금님 뺨을 때렸으면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말이지, 고의가 아니었다나? 오히려 임금님을 도우려다가 그렇게 됐다는구먼. 백성들은 성종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정말 어지신 분이야.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잖아. 맞아. 권력 있는 자들도 겁을 내야 할 걸세. 이제는 함부로 백성을 괴롭힐 수 없을 테니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다시 김덕보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행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문이었지요. 호위 무사들과 신하들이 함께였습니다. 전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김덕보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장, 오늘은 감사 인사를 하러 왔네. 감사 인사라니요? 그대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네.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관리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말이세. 성종이 김덕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가 나를 가르쳐준 셈이네. 임금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이세. 김덕보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성종이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인장, 이제 부인의 병환은 좀 나아지셨는가? 네, 전하. 전하께서 보내주신 의원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다행일세. 딸은 건강한가? 네, 전하. 연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부인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척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요. 전하, 소첩이 이렇게 몸을 추스를 수 있게 해주시니
부인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성종이 부축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신데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되네. 전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은혜를 갚을 필요 없네. 이것은 나라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네. 성종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인장, 이것을 받으시게. 그것은 관직 임명서가 아니라 조그마한 현판이었습니다. 의로운 주막, 덕본의 집이라는 뜻이라 쓰여 있네. 내가 직접 쓴 것일세. 김덕보가 현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렇게 큰 영광을. 주인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억울함을 참고 견뎠으며 명예가 회복되었을 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성종이 주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주인장, 앞으로도 이렇게 바르게 사시게.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김덕보 가족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덕관이라는 현판을 단 김덕보의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임금님 뺨을 때린 주막 주인이 있는 곳이야. 아니, 임금님께서 직접 현판을 써주셨다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보는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부인의 병도 점점 나아져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딸 연희는 좋은 선비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지요. 성종 임금은 그 후로도 종종 미행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즉시 바로잡았지요. 임금은 백성을 섬기는 자다. 성종이 늘 마음에 새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종을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주막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었지요. 임금님의 뺨을 때린 주막 주인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삼족이 멸할 대역죄였을 텐데 성종 임금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임금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야담을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